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계약서랑 같이 살았던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제 이름이 아니라 통장으로 불렸어요. 수진아가 아니라 이번 달 들어오지? 그거 먼저 빼서 줘. 너만 믿는다. 저는 올해 62, 이름은 수진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갈라섰고요.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면서 혼자 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제 속은 한참 전부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돈 얘기 같지만 사실은 사람 얘기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마음대로 쓰는 이야기요. 처음부터 묻고 시작할게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해서 돈 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 울음이 거짓말이라면요? 그리고 나중에 유산 얘기까지 얽히면요? 저는 그걸 다 겪었습니다. 제가 20살 무렵부터 제 집은 늘 소란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죠. 위로는 오빠 하나. 오빠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대신 어머니가 말이 많았습니다. 수진아, 넌 손이 야무지잖아. 내가 집안 살림 좀 봐줘. 엄마, 제가 뭘요? 머리 뭐야? 내가 똑똑하니까 돈 관리 같은 거. 그때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손에 기름 냄새가 배어도 월급날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죠. 그런데 그 월급이 제 통장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잠깐 맡아둘게. 수진아, 오빠가 집을 넓혀야 한대. 이번 달만 도와줘. 다음 달엔 괜찮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33세 이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참 못 살았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못 산 게 아니라 못 기댄 거였거든요.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진짜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 다니면서 반찬 재료 떼고 점심엔 가게에서 팔고 밤엔 남은 거 정리하고 손목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고 그렇게 몇 년 버티니까 가게가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집안 전화가 갑자기 자주 울리기 시작한 게 수진아, 어머니야. 엄마, 왜요? 너 가게 잘 된다며? 너 오빠가 요즘 속이 타. 애들 학원비가 요즘 장난 아니래. 오빠는 결혼했고 며느리도 있었고 조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급할 때는 늘 제가 불려갔습니다. 엄마, 오빠네도 벌잖아요. 벌어도 모자라대. 너는 장사하니까 현금이 있잖아. 현금. 그 한 단어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 같았어요. 몇 번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목소리가 바로 차가워졌어요. 그래. 내가 사람이냐?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너 낳아 키웠어.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벌 받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또 줬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그런데 진짜 지옥은 며느리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집 번호였어요. 수진 씨 저예요. 옳게. 무슨 일이야? 옳게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숨도 가쁘고 말도 끊겼어요.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애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대요. 뭐? 갑자기? 지금 집에 전기 끊길 것 같고요. 애들 밥도 저 어떡해요. 그 울음이요. 사람 마음을 아주 정확히 건드리는 울음이었어요. 저는 잠깐 멍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버티는 사람에게 가족이 무너진다는 말은 칼처럼 들어오거든요. 얼마가 필요해? 일단 100만 원만 아니 200만 원만요. 다음 달에 꼭.
저는 ATM 앞에서 손이 떨렸어요. 그래, 애들 먹여야지. 오빠가 무슨 죄야. 내가 한 번만 도와주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느리 전화는 늘 밤에 왔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시간에요. 수진 씨 저예요. 또 무슨 일이야?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요, 집에 쌀이 없대요. 엄마가? 내 어머니가 약도 못 사신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쌀이 없어요? 누가 그래? 올케가 그러는데요. 아이고, 말도 마라. 그냥 참고 산다. 어머니 목소리는 한숨이 가득했고요. 그럼 저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가 보낼게요. 됐다. 보낼게요. 엄마 약도 사세요. 그런데요. 돈을 보내고 나면 며느리에게서 감사 문자가 꼭 왔어요. 수진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딱 그 정도. 그리고 며칠 뒤면 또 전화. 수진 씨 진짜 마지막인데요. 올케, 지난달도 마지막이라며. 제가 창피해서 그래요. 근데 애들이. 말이 계속 바뀌는데도 울음이 같이 오면 사람은 또 속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단골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진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아,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혹시 돈 문제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그건.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내가 남 얘기 함부로 안 하는데 수진 씨 올케. 어제 시장에서 봤어. 금목걸이 샀더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정리하다가 결심했어요. 정확히 확인하자.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더라도 확인은 해야 한다. 그래서 올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올케, 어제 말한 거 있잖아. 애들 급식비. 영수증 좀 찍어서 보내줄래? 영수증요? 응.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정리해야 돼. 잠깐 침묵. 그리고 올케가 낮게 말했어요. 수진 씨 가족끼리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요. 그 말이 제 뺨을 때렸어요. 가족끼리라는 말은 참 편하죠. 달라고 할 때는 가족, 따질 때는 유난, 거절하면 배신자.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난 지금까지 따진 적이 없어. 근데 오늘은 필요해. 올케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제가 얼마나 힘든데 저를 못 믿으세요? 믿는데 영수증은 보내. 저 진짜 서러워요. 서러우면 보내. 그럼 끝이야. 그날 영수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너 올케를 왜 그렇게 몰아세워? 오빠, 난 영수증 하나만 달랬어. 영수증? 미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가족이면 왜 나는 맨날 돈을 내? 오빠가 소리쳤어요. 너 장사하잖아. 너는 벌잖아. 그 말에 제 속이 딱 멈췄어요. 아,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냥 돈이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너 왜 오빠를 괴롭혀? 엄마,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옳게 눈물 나게 했잖아. 집안 망신이야. 엄마, 그럼 제가 보낸 돈은요? 돈? 가족인데 그걸 따져? 넌 진짜 못됐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나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못 보내. 정적. 그리고 어머니가 한참 뒤에 말했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나도 살아야 해. 나도 내 노후가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졌어요. 내가 돈 없어서 굶니? 너 가게 잘 되잖아. 엄마, 잘 된다고 다 내 돈이 아니야. 월세도 내야 하고, 재료값도 내야 하고. 말대꾸 하지 마.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차갑고 정없고. 그때 저는 이상하게 울음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날 이후 송금 버튼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덜 받았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돈줄이 끊기면 얼굴이 바뀝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뾰족한 목소리였어요. 수진 씨, 그렇게 나오실 거면 저도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요, 수진 씨한테 유산 줄 생각 없대요.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어요. 유산. 제가 원해서 받은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는데 그걸 협박으로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옳게 그 유산이 얼마가 됐든 난 상관없어.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 수진 씨 사람이 너무 독해요. 독한 건 누군데? 밤마다 울면서 돈 빌려간 사람이야? 아니면 영수증 한 장 달랬다고 미친 사람 만든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진짜 유산에서 나를 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아직도 그 집안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갑자기 가게로 오셨어요. 오랜만이었죠. 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장사 잘 되네. 엄마, 어쩐 일이에요? 앉아봐. 어머니는 제 앞에 앉아서 작은 봉투를 탁 내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도장. 도장요? 집 문서 정리하려고. 내 도장이 필요해. 제가 멍해졌어요. 엄마, 제 도장이 왜 필요해요?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 이름도 좀 넣어놨거든. 나중에 유산 정리하려면 필요해.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유산을 주겠다가 아니라 유산을 미끼로 제 도장을 가져가려는 느낌. 엄마, 무슨 문서인데요? 그냥 집 정리. 그럼 서류 가져오세요. 보고 찍을게요. 어머니 얼굴이 딱 굳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보니 마니야? 엄마 말 믿고 찍으면 되지. 못 찍어요. 뭐? 문서 보고 찍을 거예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너 진짜 변했구나. 장사 좀 되니까 사람을 의심해? 저는 낮게 말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내 인생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좋아. 그럼 너는 유산에서 빠져.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엄마, 유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가 나를 딸로 보느냐, 도장으로 보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표정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화도 아닌, 당황도 아닌, 뭔가 들킨 사람 같았어요. 그날 어머니는 봉투를 챙겨서 나갔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 예상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사무소도 은행도 아닌 병원이었어요. 수진 씨 보호자분 맞으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게 불을 끄고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오빠와 올케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올케 얼굴에 울음기보다 짜증이 더 보였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쓰러지신 거예요? 오빠가 말했어요.
집에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그때 올케가 툭 내뱉었어요. 아휴, 이 와중에도 유산 서류 찾으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유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도장을 찾았는지, 왜 나를 유산으로 협박했는지. 어머니가 눈을 살짝 뜨더니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수진아,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다 힘이 없어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나 서류.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엄마,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요. 치료부터 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요. 그날 밤 제가 병실 밖에서 오빠와 올케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들으려 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데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올케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대로 가면 집수진 씨랑 반반이야. 오빠가 낮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해놨다니까. 올케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도장 받아내야지. 지금이 기회야. 엄마 정신 흐릴 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구나. 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둘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너 언제 왔어? 저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방금. 그리고 들었어. 올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장. 엄마 정신 없을 때 받아내자고 했지? 오빠가 버럭 소리쳤어요. 너 왜 남의 말 엿들어?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엿들은 게 아니라 들린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이 제일 무서워. 오빠는 말이 막혔고 올케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수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빠가 장남이고 우리는 애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이용이 아니라. 그럼 뭐야? 거짓말로 울어서 돈 뜯어간 건? 올케가 발끈했어요. 뜯어가다니요. 제가 언제? 금목걸이. 내가 들었어. 순간 올케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너 진정해. 올케가 힘들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건 나도 힘들었어. 근데 나는 남 속여서 살지는 않았어.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를 이용해서 문서 장난치는 건 막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다시 갔더니 어머니 담당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 씨, 어머님이 잠깐 정신이 또렷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이걸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손바닥만 한 종이 봉투였어요. 봉투 앞면에 제 이름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꼭 봐라. 저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얇은 공책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나는 너를 딸로 안 보고 돈 되는 손으로 봤다. 너는 말을 안 해도 늘 해줬다. 그래서 더 우습게 알았다. 여기까지 읽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내 오빠랑 내 올케. 엄마가 집을 너랑 반반 나눠주려고 하니까 요즘 나를 몰아세운다. 도장 얘기 꺼내고 너를 나쁜 딸로 만들고. 그게 사실이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어머니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올케가 수진이 유산 빼자 말했다. 오빠가 수진이 도장 받아오라 했다. 내가 거절하니 소리치고 나감.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부탁한다.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 집은 너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 절대 도장 아무데나 찍지 마라.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유산을요? 어머니가 저한테 집을 넘긴다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끝까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알았던 거예요. 누가 진짜 딸인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날 저녁 오빠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요. 수진아,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빠가 나한테 그 말할 자격이 있어? 나도 힘들어. 애들 학원비, 대출, 생활비. 그래서 올케가 밤마다 울면서 내 돈 받아간 건 괜찮고? 그건 오빠, 난 너희 집의 보험이 아니야. 비상금도 아니고. 오빠가 이를 갈더니 말했어요. 너 엄마 편지 받은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오빠가 낮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더라. 너한테 뭘 맡겼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오빠는 이미 어머니 물건을 뒤졌을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진 틈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엄마 물건 건드리지 마.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뭐 돼? 장녀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장녀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야. 그냥 이용당하기 싫은 사람이야. 그때 올케가 나타났어요. 말투가 아주 달콤했어요. 수진 씨, 우리 오해 풀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영수증 달라니까 미친 사람 만든 것도 가족이야? 올케 얼굴이 굳었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칭찬해 줄까? 올케가 한 발 다가오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니가 지금 상태면 서류 정리 빨리 해야 해요. 수진 씨도 손해보기 싫잖아요? 그 말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머니는 엄마가 아니라 집 한 채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손해? 내 이득?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사람이야. 그날 이후 저는 결정을 빨리 했습니다. 변호사니 어려운 말이니 그런 거 잘 몰라도 서류를 제대로 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저 가족이 도장으로 장난칠까봐 무서워요. 어머니가 쓰러지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조심해야 해요? 법무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류 원본 확인, 내용 확인, 어머니 의식 확인. 그리고 누가 대신 도장 찍게 하는 것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도장을 아예 잠금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휴대폰도 제가 보관했어요. 오빠나 올케가 만지지 못하게요. 며칠 뒤 어머니가 조금 괜찮아지셨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수진아 왔나? 저는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너한테 돈만 달라 하고 내 속은 한 번도 안 봤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늘 요구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후회도 하고 겁도 나는 늙은 엄마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올케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어머니, 여기 서류요. 빨리 정리하시죠. 어머니 눈이 흔들렸어요. 오빠도 따라 들어오고요.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괜히 예민하게 굴어. 우리끼리 빨리 정리하자.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정리? 지금 엄마 앞에서 그 말이 나와? 올케가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수진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요. 저는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거야.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내려놔. 올케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려놔.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올케 손이 살짝 떨리더니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놨어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내 딸이다. 오빠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건. 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내가 장남이든 뭐든. 수진이가 내 옆에 있었다. 올케가 바로 끼어들었죠. 어머니, 수진 씨가 뭘 했는데요? 돈 좀 보낸 거요? 그 말이 어머니를 완전히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받았던 그 공책과 똑같은 종류였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너 거짓말 울음 다 적어놨다. 올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전기 끊긴다, 쌀 없다, 애가 아프다. 그런데 시장에서 목걸이 샀더라. 내가 눈이 멀었지, 마음이 멀었지. 오빠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창피해.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창피한 건 너희다. 그날 병실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으로 돈을 끌어온 이야기도, 오빠가 도장으로 집을 가져가려 한 이야기도 어머니 입으로 정리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수진이랑 반반이 아니라 수진이 앞으로 해라. 오빠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건 너무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너희 집이 있잖아. 수진이는 혼자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고맙다기보다 너무 늦어서요. 너무 오래 저는 딸이 아니라 통장으로 살았거든요. 며칠 뒤 오빠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저는 짧게 말했어요. 오빠, 이미 했어. 올케가 좀 그랬다. 올케만 그랬어? 오빠도 같이 했잖아. 미안하다.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면 앞으로는 내 인생에 손대지 마. 그 뒤로 오빠네와 저는 거리가 생겼어요.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예전처럼은 못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회복하신 뒤 집 정리를 차근차근 진행하셨고, 저는 끝까지 서류를 확인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예전엔 도장부터 찍던 제가 이제는 내용부터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날 제 가게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돈 얘기하지 말자.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엄마, 그 말이 제일 반갑네요. 그날 어머니는 반찬을 한참 보시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가져. 뭔데요? 내 어릴 때 사진이랑 아빠 시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돈 말고 제 마음을 건네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울음을 무기로 쓰는 사람도 있고 도장 하나로 인생을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큰 싸움이 아니라 딱 한 줄입니다. 서류는 보고하겠습니다. 돈은 더 못 드립니다. 내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 한 줄이요. 처음엔 무섭고 떨려도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나요? 가족인데 왜 그래라는 말로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요, 내가 무너지는 걸 당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도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버티는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더 자주, 더 진하게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꺼내는 제 용기가 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